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경험담이고 눈물님께서 경험담을 보내주셨습니다. 경험담을 보내신 눈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험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붕어형님. 지난주에 사이코 같은 사연을 올려 욕을 먹었지만 오늘은 보고 느낀 일상생활에 대해 사연을 올려봅니다. 지난번에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짠돌이 형님, 이번에는 가족적으로 분류해서 올려봅니다. 1번, 형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어릴 적부터 가난하게 자라셨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하셨다. 붕어 형님 방송 때 가난한 동네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어릴 적은 어쩔 수 없지만 성인이 되면 가난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이 형님도 고등학교 졸업 후 고향인 경남 한양에서 대구로 와서 이것저것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 가진 것 없이 대구에 와서 첫 자취방이 기숙사에서 시작하셨는데 깜깜한 지하방이라 습기, 곰팡이, 바퀴벌레는 기본이었고 장마철에는 자는데 비가 들어와 새벽에 자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다고 하셨다. 그렇게 해서 영업, 장사 등 돈이 되는 일이라면 지독하게, 아니 개처럼 일하셨다. 그렇게 6, 7년 정도 일을 해서 자신의 힘으로 5층짜리 맨션이라고 불리는 곳에 집을 사셨고 결혼할 자금과,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쯤 현대에서 나오는 엘란트라라고 하는 차를 타고 다녔다. 요즘과 달리 그 당시는 소형 중진역근 세단을 타고 다니면 인기 있었던 시절이라고 하신다. 그리고 그때쯤 형수님을 만나 연애 후 결혼, 나에게 돈을 잘 안 쓰고 얻어먹으려고 하는 행동도 그런 환경 때문인 건 아닐까. 그리고 형수님과 결혼할 때 자신이 책임질 테니까 살림만 잘해달라고 했다. 게다가 아직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백수인 딸과 사립대 다니는 아들이 있어 짠돌이가 아닐까. 하지만 자신에게 덕이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자비를 베푼다. 그 중에 하나로 586 딜러인데 28살 된 딸이 있는데 인물 잘나고 괜찮은 직업을 가진 아들을 둔 부모한테는 아낌없이 자비를 베푸는 것 같다. 지금은 침산동인가 노원동에 조그마한 공장 운영에 사업을 하신다. 2번, 형수님에 대해서. 고향은 강원도, 학교는 잘 모르겠고 경기도 지역의 미대 출신. 졸업 후 서울에서 미술학원의 선생으로 일을 했음. 그러다 출장한 형님과 어찌어찌 만나 연애 후 결혼. 역시 형님 말처럼 결혼 후 지금껏 취직 결혼 중. 살림은 주부 구단인 것 같다. 집에 있으면서 취미삼아 그림을 그리심. 그리고 인터넷에 올려 팔 때도 있음. 집에 가끔씩 가보면 그림이 진짜 많다. 사물화도 있지만 특히 풍경 그림이 많다. 집에 있으려니 답답할 때는 미술도구를 챙겨 차를 타고 나가서 경치 좋은 곳에서 그림을 그린다. 한 번은 좋은 그림이 있길래 와, 그림 좋네요 하며 감탄했는데 형님과 형수님이 원하면 준다고 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 그림은 자기가 봐도 잘 그린 거여서 15만원에 팔려고 하는데 원하면 나에게 특별히 10만원 주겠다고 한 거였다. 18. 욕이 나올 뻔했다. 아무튼 남편은 잘 만나 좋겠다. 3번. 26살 딸, 아니 백수로 지내고 있는 딸. 간호대 졸업 후 대학병원에 취직해서, 취직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취업해서 몇 달 일하다가 그만둔 게 전부이다. 뭐 때문에 그만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마음에 안 들거나 힘이 들어서 이지 싶다. 간호대학까지 나와서 왜 취업하지 않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일을 안 해도 부모님이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필요한 것도 있으면 사주시고 취업에 대해서 구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다. 형님이 다른 사람과 하는 얘기 들었는데 지 엄마가 모든 살림을 하고 있어서 청소나 빨래, 요리 같은 건 전혀 할 줄 모른다고 하셨다. 엄마 없을 때는 라면도 잘 끓일지 몰라 컵라면 먹고 주로 3분 카레 스팸 등 이런 걸로 먹음. 엄마가 가끔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내려가라고 하면 할 줄 모른다며 안 가려고 함. 그래서 한 번씩 형수님이 친정에 며칠 가는 일이 있으면 며칠 동안 계속 배달 음식 먹었다고 하셨다. 최악이네요. 형수님이 이런 집안일을 딸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훗날 독이 되겠지. 이런 상황인데도 형님은 딸과 비슷한 나이에 돈 잘 벌고 인물 좋고 결혼하는 아들이 있는 부모한테는 후대를 베풀고 아낌없이 인정을 베푼다. 4번 아들. 아들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은 없지만 경산에 있는 영대 사립대 다니고 있고 외모는 보통에서 잘생긴 축에 들어가는데 고딩 때부터 지금까지 사귄 여자친구가 없음. 다음에는 같은 교회 다니는 58살에서 61살쯤 된 노처녀가 있는데 시집을 안 가서 그런지 성질이 지랄 같은데 나도 억울하게 당한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을 올려볼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근데 읽으면서 좀 패폭 좀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노처녀입니까?
아니 노처녀 이게 어떻게 노처녀야? 아니 여자가 결혼하면 뭐 70이든 80이든 다 노처녀입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 결혼 안 하면 60, 70이면 노총각이라 불러도 되겠네요? 어? 어떻게 노처녀입니까? 어떻게 노처녀예요? 노처녀가 아닙니다. 예, 노처녀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할머니 될 수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옛날 같으면 손주 봐야 돼요, 손주. 아, 진짜 할머니 소리 듣는 나이네,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할머니 들을 수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만약에 딸이나 아들이 결혼 일찍 해가지고, 보통 50살에 할머니 된 분도 있거든요. 할머니는 어떻게 보면, 맞네, 할머니 맞네, 생각해보니까. 옛날 같으면 할머니 맞네, 당연히. 옛날에 우리 할머니분들이 이제, 저희가 태어날 때 저희 할머니들이 보통 50살 간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맞네요. 근데 노처녀다니, 진짜. 아니 근데 남의 집 사정을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남의 집 사정을? 남의 집 사정을 왜 이렇게 잘 알아? 나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 처음 보네 진짜. 가족들 상황에 대해서. 예? 님한테 얘기를 많이 하다 보네요. 우리 눈물님한테. 눈물님한테 얘기를 많이 하다 보네. 아니 아무리 사람이 친해도 이 집안 사정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아는 건 아니지 않나 여러분? 이분이 알려고 해서 안 건 아니겠죠. 이분이 이제 그 형님과 만날 때 그 형님이 얘기하겠지. 님한테 편하니까.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다 해주니까 이야기 하나 보네. 근데 참 더럽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이 형님이나 우리 오빠를 들려내요. 그렇죠 눈물이? 26살 딸이 있다는 거 보니까 오빠를 들려내요. 오빠를 들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공공의 적. 예. 퍼블릭 에너미. 예. 퍼블릭 에너미의 사람이 사연이네요. 어떻게 보면 퍼블릭 에너미 오파를 딜러. 예. 우리는 이런 분들을 이제 앞으로 영어로 부릅시다. 퍼블릭 에너미라 부릅시다. 너무 심한가?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누가 데려갑니까? 누가 데려가? 제가 보니까 부모님, 그러니까 이 남자분하고 어머니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자질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자녀 교육을 잘 못 시켰네요. 그러니까 뭐 집안이 가사노동이란 어떤 그런 걸 아셨네. 그게 문제네요. 너무 곱게 키우셨네. 그것도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58딜러들이 문제가 뭐냐면 딸을 너무 곱게 키워. 전자 딸은 자기가 곱게 자라지 않았다고 생각. 누가 봐도 곱게 키운 게 맞아요. 아무리 근데 집안 환경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한테 얻어먹는 건 아니지. 남한테 얻어먹는 거는. 그것도 나이 많은 형님이. 그렇다고 눈물님이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본인 사정 알잖아요. 눈물님 사정 아는데 왜 얻어먹냐고. 아무 이런 사정 있다 하더라도. 이 형님은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죠? 50대 중반 넘어 보이는데요? 딸이 28살이면 보통 남자가 25살 넘어서 결혼했다고 치면 55은 넘어 보이거든요? 한 55은 넘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올라가고 유치년도 일을 했으니까 27. 그럼 이때 형수님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했으면 딸이 있으면 28살이니까 한 50대 후반 되겠네요. 나이가 꽤 많으시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58들 맞네요. 그럼 60년대생이네요.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 딸한테 한없이 간대요. 자기 딸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문제 있죠 여러분. 네, 문제 있습니다. 근데 문제 있는 딸을 왜 시집 보내려고 합니까?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앞가리 못하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답 없으니까 시집 보내야겠다. 못 보냅니다. 못 보내요.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넘기겠다고. 그게 어떻게 결혼이야? 어? 왜 다이너마이트를 남한테 넘기려고 그래? 다이너마이트. 예, 다이너마이트가 계시네요. 다이너마이트. 28살 때 다이너마이트가 한 명 있는데 야, 인물 잘 나오고 괜찮은 직업요. 그럼 인물 못 나오고 괜찮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한테는 베푸지 않는다고. 와, 진짜 야같다. 이거 생각해보니까 정말 야같네. 절대 좋은 분 아니네요. 아니, 인물 잘 나오고 괜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 얼마나 있냐고. 어? 아니, 인물 잘 나오고 괜찮은 직업 가진 남자 얼마나 있습니까? 소수 아니야. 이분 지방이잖아. 내가 보니까 대우인 것 같은데. 침산동 노원동이 대우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괜찮은 인물 잘 나오고 괜찮은 직업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그럼 인물 잘 나오고 괜찮은 직업 가지면 이 여자만 바라볼까? 이 여자만 바라볼까? 아니죠. 이 여자는 생각도 안 하겠죠. 생각도 안 하지. 인물 잘났으니까 당연히 인물 잘난 여자를 만난다거나 직업이 괜찮은 여자를 만나겠죠. 상식적으로.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잖아요. 인물 잘 나고 괜찮은 직업. 그럼 인물 잘 안 나고 괜찮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걸도 안 본다는 거네. 근데 누가 누구를 걸도 안 본다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은 다이너마이트를 데리고 있잖아. 다이너마이트를. 오파를 들러분. 이러니까 오파를 들러분이 욕먹는 거야, 여러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딸은 대단하지 않는데 정작 자신들은 대단한 거 보네. 오파를 들릴 여건을 다 갖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나쁜 요건을 다 갖춘 것 같아요. 그나마 희망사항이라는 건 딸이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거. 근데 나이가 어린 뭐야?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야, 28살이면 이제 1년하고 3개월 지나면 30이에요, 30. 그 사회 경력이 없잖아, 사회 경력. 그 집안일도 못하잖아. 차라리 집안 일이라도 하든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저렇게 집에만 있는 여자분들이 멘탈이 약해요. 사회성도 떨어지고. 남자 입장에 좋아하지 않는다고. 미대 출신. 그림을 잘 그린다. 그림을 잘 그리면 유튜버 같은 거 하면 되지 않나? 그림 그린 유튜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 좀 한번 파보시지. 네. 그림 같은 거 잘 그리면 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 좋은 거 하나 사고 고프로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되겠네. 예, 스마트폰 2개 있어야 돼. 그림 촬영하려면 옆에서 측면에서 안 찍는 거 있고 정면에서 안 찍는 거. 요즘에는 그림 유튜브를 또 한 군데서 카메라 찍는 게 아니라 요즘엔 2개를 찍어요. 측면에서 하나, 정면에서 하나. 그래서 그림 유튜버 같은 거 좀 관찰해가지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림 유튜버도 생각보다 잘 되는 분들은 잘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순대 시장이야. 보통 일반 사람들 유튜브 한다고 하면 그림 쪽은 쳐다도 안 보거든요. 예. 그림 쪽은 쳐다도 안 보기 때문에 그림이 생각보다 블루오션이에요. 다른 것보다는. 말 그대로 그림 잘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 과정 잘 보여주고 그리고 좀 썰 같은 거 잘 풀면 좋아. 이제 그림도 썰을 잘 풀어야 되거든요. 예, 이거 좋아요. 이거 한번 도전해 보시지. 카메라 같은 거 사고 그림 그리는 거 그리고 이제 편집 같은 거 배워가지고 스토리텔링 있잖아요. 그림 그릴 때 좀 이야기 같은 거 만들어서 하면 돈이 좀 될 텐데 이거 좀 아깝다. 이런 분들 아까워요. 앞으로 미술을 그림 그리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 원래 같으면 화방 운영해야 되는데 화방 운영할 돈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남들이 봤을 때 그림 이거 돈 받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림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재료비가 많이 들고 풍경 하나 그리는데 하루 꼬박 걸립니다.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야. 사실 뭐 10만원이면 말도 안 돼 비싸다 이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업으로 하는 거네. 부업으로. 취미자 부업으로. 근데 그 그림을 잘 그리면 좀 아깝긴 하네요. 여러분 왜 보면 화방 같은 데 보면 전시해놓고 파는 것도 있거든요. 아니 길거리에 파는 것도 있어. 그려놓고.
근데 하방 운영한 돈은 안 되고 하니까 집에서 그리는 거네요. 물감 좋은 거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림 그릴 때 종이는 별로 안 들거든요. 물감 값이 많이 들어요. 붓하고. 붓이라는 게 이게 소모품이라서 오래 못 씁니다. 붓을 교체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미술은 장비빨이에요, 장비빨. 그나마 장비가 안 드는 게 뭐냐면 데생이에요, 데생. 예. 드로잉이 장비가 제일 안 들어. 석고 소묘가 제일 가성비가 좋아요. 예, 줄리아, 아그리파, 비너스가 제일 가성비가 좋아. 그 연필하고 종이만 있으면 되거든. 연필하고 종이, 그리고 이제만 있으면 돼요. 진짜로. 가성비 제일 적게 드는 취미가 연필로 하는 거야, 연필로. 연필값 싸잖아요. 뭐 톰보 연필 캐봐야 한 자루 6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걸로 또 연필을 또 오래 그릴 수 있거든요. 뭐 톰보 지우개 캐봐야 둘이 합쳐서 한 10개 아니 10개는 한 1000원 넘게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나마 속고 서면 나오는데 드로잉 같은 거 좋거든요. 인물 대생각. 근데 물감은 많이 들어요. 물감은 확실히 장비빨이에요. 여러분들 왜 초등학교 다니면 그 수채화 물감 그건 못 써요, 여러분. 왜냐하면 좋은 물감은 특징이 뭐냐면 이 종이 흡수가 잘 안 돼. 흡수가 잘 돼요. 색감이 잘 먹고. 그럼 수정하기도 쉽고 효과를 내기 좋아요. 근데 일반 수채화는 그게 안 돼. 그리고 붓을 좋은 걸 써야 되는 게, 붓을 좋은 것은 뭐냐면 이 붓질이라고 하죠. 좋은 싸구려 붓은 쓰면 흔적이 남아. 이 붓이 지나간 흔적이 남거든요. 좋은 붓은 부드러워서 붓을 이렇게 그어도 흔적이 안 남아요. 붓자국이 안 남아요. 붓자국 안 나는 게 정말 좋은 붓이거든. 물감이 잘 묻어나고. 근데 그거 비싸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얘는 장비값이 들기 때문에 뭐 돈을 많은 거 이해하는데, 3번이 갑갑하네, 3번이. 3번이 간호대 졸업하고 대학병원 취업했다 몇 달 일하다 그만둔 거. 아니 근데 대학병원 일하다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 취업하면 되잖아. 사실 간호사는 갈 데가 많아요. 근데 왜 취업을 안 하지? 그러니까 4년 동안 놀고 있다는 거잖아요. 20살에 대학을 들어갔으면 간호대학이 4년이니까 24살에 이제 시습 나와서 몇 달 일하다 그만두고 26살이면 3년 동안 일이 없다는 얘기잖아.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사실 대학병원 힘들어서 그만둔 사람이 대학병 힘들고 그만둬도 일반 개인병원 가면 돼요. 개인병원 당연히 보수는 작죠. 근데 대신 중앙근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일하려면 일할 수 있어요. 간호사는 그래도 갈 데는 많습니다. 돈을 보고 포기하면 개인병원 들어가면 돼요. 개인병원 널려있잖아요, 여러분. 이 대구 같은 데 개인병원 많을 텐데 왜 그런 데 일을 안 하지? 그런 데 일하기 싫나? 대학병원보다 나을 텐데 근무 환경이. 근데 3년 동안 일을 안 했다는 거네요. 진짜 노답이네. 네, 3번 딸이나마이트. 26살 딸이나마이트. 진짜 딸이나마이트네, 진짜. 그냥 단순히 28살의 딸이나마이트가 아니라 할 줄 아는 게 없네요. 돈을 버는 것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네, 진짜. 저럼 답답하지 않나,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러면? 남는 게 시간인데? 와, 진짜 딸이나마이트다. 와, 컵라면 먹는다고요? 봉지라면 왜 못 끓이지, 진짜? 봉지라면 왜 못 끓이지? 그 짜파게티도 못 끓여 먹겠네. 짜파게티 비빔면도 못 먹겠네요. 할 줄 모른다고요? 진짜 왜 그런 거야, 진짜? 이걸 시집 보낸다고요? 분리수거 할 줄 모른다고요? 그럼 대학 왜 다닌 거야, 그러면? 간호학과 왜 다닌 거야, 그러면? 간호학과 써먹지도 못할 것 같아. 분리수거도 못할 것 같으면, 진짜. 진짜. 왜 저렇게 된 거지, 이게? 왜 저렇게?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데, 이게? 보니까 좀 약간 멘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그냥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회성이 굉장히 길어되고 약간 대인기피증도 있는 것 같아. 네. 인간관계 단절되고. 제가 봤을 때 약간 히키코모리 느낌 납니다.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들이 밖에 나가는 자체를 싫어해요. 저렇게 생활하는데 뭐 친구들이 만나주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여자 친구를 만나려면 이제 꾸미고 만나야 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돈이 없잖아, 이게.
그럼 안 껴준단 말이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나 보다, 이게. 좀 안타깝긴 하네, 이게. 근데 결혼한다고요? 어떻게든 결혼해서 내보내려고. 봐봐, 여러분. 58 딜러들이 왜 딸 장사를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 짐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짐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너무 짐덩어리야. 이 딸을 나이 먹어서까지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출가도 안 하고 밥벌이도 안 하고 저렇게 산다고 하면 부모가 지치거든. 아마 그 형님이랑 부터 그런 얘기 할 거야. 아, 우리 딸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아, 평생 저런 거 내가 보려고 하면 자신 없다.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밥 먹다가 술 먹게 되면. 나중에 물어봐요. 형이 딸 때문에 고민 많죠? 하면 미치겠다. 아니, 대학도 다 보내놨는데 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막상 딸아이 앞에서 얘기도 못하고 멘탈이 약해가지고 내가 한 소리 하면 이제 울 것 같고만 괜히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아. 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걱정이 많을 거예요. 사실 본인이 일하는 걱정보다 이 걱정이 더 많을 거야. 다이너마이트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유, 좀 괜찮은 남자 있으면 어떻게 좀 보내고 싶은데 진짜 좀 이기지. 그 말이 이기적이야. 그 말이 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 키운 거를, 자기들이 잘못 키운 거를 왜 넘기려고 하는 겁니까? 잘 키워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키워서. 누가 봐도 못 키운 거다. 누가 봐도 결혼하기에는 부적격자가 맞잖아요. 맞잖아. 그렇다고 저분들이 뭐 결혼할 때 뭐 집을 해준다거나 뭐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진짜 몸만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 죄송하지만 결혼 힘들 것 같아요. 결혼 힘듭니다. 사람 만들어 놓고 돈 벌어 놓고 뭐 결혼시키는 거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이게 제가 봤을 때 결혼 힘들 겁니다. 이거는 58 딜러분. 아니, 결혼을 하기 이전에 사람답게 살아야 될까? 사람구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도 이제 그런 여자를 원하는데, 아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진짜 그 어떤 것도 안 하는데 결혼해서 보내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이게? 야, 배달 음식. 그 돈은 어디서 났대? 아, 일을 안 하잖아요. 카드 주나 보네요. 카드 주나 보네. 아니, 배달 음식에 돈이 없으면 못 시켜 먹을 거 아니야. 배달 음식 시켜 먹었다는 거 수중에 돈이 있다는 얘기고. 근데 일을 안 해가지고 돈이 없잖아요. 그 간호사 일한 거 몇 년 전에 일한 건 다 까먹었을 테고. 용돈 많이 준다고요. 아이고, 진짜. 용돈 왜 많이, 아니, 용돈을 받을 나이입니까? 아니, 여자분들 이거 이해 안 되죠? 많이 이해 안 되죠? 아니, 용돈을 받을 나이야? 좀 멘탈적으로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 용돈 받으면 미안하지 않나? 아버지가 밖에 나가 쇠가 빠지게 일하고 힘들게 남한테 욕 먹어봐도 돈 버는데 그 용돈 받아가면서 나이 먹고 자기는 배달 음식 시켜 먹고 편하게 산다는 게 이게 양심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건지 나는 좀 이거 인간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좀 보통은 나이 먹고 부모한테 용돈 받으면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용돈 내가 벌어야겠다. 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할 수 있잖아, 이제.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는 그냥 부모가 준 돈 받아가면서 이게 문제가 오면 저렇게 돈을 받잖아. 그럼 저게 당연하게 돼버려요. 그냥 어느 순간 나는 부모한테 돈을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여. 왜냐, 그동안 돈을 줬기 때문에. 아무 불만 없이 돈을 줬기 때문에 난 나이 먹어도 이렇게 돈을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럼 멘탈이 멀쩡하지 않는 거야, 이게. 근데 그 상태에서 그 형님이나 한번 어떻게 괜찮은 남자 보낸다? 못 보내요. 절대 못 보내. 아들은 뭐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눈물님한테 짠돌이 행동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짠돌이 행동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는 사람 만드세요, 사람. 저렇게 되면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따르본바로 보면 따르본바. 저렇게 되다가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따르본바 돼요. 다 죽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상태가 보이면 그 심지를 빨리 제거해요. 타 들어가기 전에. 사람답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 또 처치 곤란이니까 어떻게 보내려고 하는데 그게 저 말이 됩니까?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결혼이 아니잖아 그게. 아무튼 눈물이 이 형님한테 잘해주지 마십시오. 잘해주지 마. 나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별로 보니까 인간관계도 별로 넓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 아무리 자기가 뭐 힘들고 그래도 나이 어리고 님도 경제 상황이 그래도 넉넉치 않잖아요. 그 얻어먹는 것 자체가 많이 아닌 것 같은데. 예, 배울 게 없어 이게. 그리고 약간 좀 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보통 나이 많은 사람이 미안해서 돈을 쓰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자기가 가진 게 없어도 어허 형님의 돈을 계산해야지. 아 됐다 돈 있다 돈 있다. 이런 경우는 많이 봤는데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니한테 얻어먹어야겠다 이런 경우는 진짜 못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게 티가 납니다. 굉장히 위선적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도움될 사람들이 하면 도움 그게 인심이 후한 게 아니에요. 약은 거 약은 거. 약은 겁니다. 약은 거. 굉장히 약은 거. 근데 그 약은 게 티가 안 날까? 티가 안 날까요? 그게 티가 안 날 것 같아. 티가 확 납니다. 그게. 사회생활 하는 사람은 아 이 사람 내한테 얻어먹을 거 있어 도와주다 보네. 그럼 피합니다. 어느 순간. 피해요. 그거 아셔야 돼. 어느 정도 사람 관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 이 사람 내한테 노림수가 있어 접근하네 뭐 딱 압니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말을 섞으면 안 되겠구나. 술자리 같이 하면 안 되겠구나.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좋은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파를 들은 분들 잘 들으세요. 자기 딸을 사람답게 만들고 나서 어느 정도 사회고시를 하고 나서 그때 가서 뭐 교련이 내놓던가 해야 되지. 상태가 너무 안 좋잖아요. 뭐 하나 앞가림 하는 게 없는데 결혼장에 내놓는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이를 떠나가지고. 자기들이 처치 곤란이니까 감당 안 되니까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 보내겠다. 한번 보내보세요. 되는지. 그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는 바본지. 이 사람 말고도 만나 달라는 여자 많을 텐데 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사람 만나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네, 백날 천날 그렇게 뭐 결혼 시장에 어떻게 한번 자리 만들려고 해도 안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딸 가진 부모님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남자들한테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는 거죠. 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